자, 가볼게요. 이제 수열이야. 수열이 되는데 수열들 중에 이제 네임드 두 개 일단 오늘 정리 좀 합시다. 등차부터 먼저 하나 정리하고 봅시다. 등차. 결국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 등차 수열에서 뭐를 좀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표현이 되어야지만 뭐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계산량이 생각보다 요즘에는 좀 많단 말이야.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뭘 위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어떤 걸 표현을 제대로 할 것이냐 라는 건데 말은 이거야. 자, 항이 있어요. 자, 항을 표현하겠다라는 얘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이게 좀 능수능란하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A5가 있어요. A5가 있는데, 자, 등차 수열 문제에서 뭐가 등장했느냐? A7에 대한 여기 정보가 주어진 거야. 정보가 주어졌으면 여기 뒤에 있는 게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이제 가볍게 봅시다. 5에서 7을 빼가지고 그만큼 공차가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2D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이거 됐어? 자, 다시 뭐가 기반돼야 된다? 항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A 별이라는 게 있어요. A 별이라는 게 있을 거고 A 세모라는 게 있을 텐데 첨자와 첨자의 차이만큼 그대로 반영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별 빼기 세모라고 보면 되고 뒤에다가 D를 붙여주면 되겠지. 오케이? 당연한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체화시켜야 된다고 했나? 자, A1 있어요. 가봅시다. A1 있고 AK가 있어. AK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기 때문에 AK를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갈 때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서툰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적는 게 맞냐? 좀 복잡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의구심을 가진 때 식을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AK로 어쩔 수 없이 A1을 표현할 때도 많을 거고 따라서 여기 뒤에다가 1-K에 D라는 거를 확실하게 적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관점을 봤다? 자, 요거예요. 항이 있는데 항을 표현할 수 있는 요 기본적인 틀을 연습을 좀 해보자 이 얘기예요. 다른 것보다는. 오케이? 됐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아니라 주어진 항으로 표현해야 돼. 주어진 항으로 뭔가를 좀 표현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봅시다. 자, AN이 있어요. AN이 만약에 얘가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면 식의 형태가 항상 어떤 식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1차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1차식이 될 수 있는데 두 번째 뭐가 개수가 뭐가 되더라? 그 개수가 결국에는 공차가 되더라 라는 얘기고, 따라서 보통은 여기 있는 요 AN이 있을 때 DN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얘가 공차니까 DN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굳이 A1을 이제 뒤에 딸려서 적으려고 한다라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A1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자, A1 빼기 D라고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끝. 됐지? 자, 이것보다는 뭐를 결국에는 1차식이니까 뭐예요? 직선이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표현을 조금 할 수가 있어야 돼. 직선이니까 직선으로 표현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될 건데,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직선이 있어요. 자, 여기가 N축이 되겠지. 그냥 마치 X축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갑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3이 나왔어. 3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에 찍힐 거고 여기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A3가 온다는 얘기잖아. 함수값에 대한 표현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만약에 공차가 양이었어. 공차가 양이래. 그럼 공차가 양이니까 기울기가 양이고 기울기가 양이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죠? 그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될 텐데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만약에 5였다라고 칩시다. 5가 되면 그때에 대한 함수값이 뭐가 됩니까? A5가 되겠죠. 오케이? A5가 되는데 x의 증가량이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y의 증가량은 기울기가 d니까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2d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런 표현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어? 자, 항에 대한 두 가지 측면 좀 봅시다. 하나는 그냥 간격을 보고 첨자의 차이를 보고 그대로 항들을 능수능란하게 적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등차 수열은 1차식이니까 직선이고 직선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풀 때 도입할 수 있다. 그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직선이니까 직선에 관련된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과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두 가지 잘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라는 얘기고 자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합이잖아. 합이에요. 합입니다. 합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느냐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뭐예요? 센터가 있을 거고 센터 곱하기 뭐다? 항의 개수죠. 자 센터는 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센터라는 얘기는 대칭이 되는 거야. 오케이? 대칭이 되면 자 대칭이 되었을 때에 쓰는 건데 대칭의 정중앙 오케이? 대칭의 정중앙은 등차 수열은 어차피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 무조건 대칭입니다. 점대칭이에요. 자, 그래서 센터가 있을 거고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가 있는 것들은 항의 개수만 탁 곱해주면 합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겠죠. 만약에 A2랑 A3이랑 A5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하냐 A5가 아니라 A4야. A4가 있어요. A4가 있으면 자 센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A3가 되는 거니까 A3 곱하기 3으로 표현해야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겁니다. A1이 있고 A3가 있어. 홀수 첨자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짝수 첨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A2, A4 쭉 가가지고 A 얼마라고 둘까요? A12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홀수 첨자로만 짝수 첨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황들은 뭐랑 동일해질 거냐면 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잘 보세요. A에 1이랑 3을 더하고 2로 나누면 뭐가 있다? A2가 있고 A2가 있으니까 나눠지니까 중앙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중앙이 있으니까 항의 개수로 딱 해주면 되겠죠. 맞죠? 이런 관점을 했단 말이야. 맞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뭐예요? 짝수 첨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짝수 첨자인 2랑 누구를 12를 더하고 2로 딱 나누면 짝수 더하기 짝수는 2로 무조건 나눠지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항의 개수인 6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센터를 보통 이용해 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뭐예요? 홀수계 있거나 홀수계 있거나 항의 개수를 딱 봤는데 홀수계 있거나 아니면 홀수 첨자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마지막으로 짝수 첨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항들의 합이 있으면 센터 곱하기 항의 개수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요? 첨자의 합으로 갑니다. 자, 두 항이 있어요. 두 항의 첨자의 합이 일정한 두 항의 합들은 뭐다? 같다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간간히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도 나온 주제 중에 하나니까 자, 이런 것들을 봅시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자고 A1 있고 A9가 있어요. A1 더하기 A9나
A2 더하기 A8이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내가 개념을 따로따로 했었을 때는 다 이해가 될 건데 구사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아, 여기서는 이걸 활용하고 저기서는 저걸 활용하고. 오케이? 됐지? 그런 게 돼야 돼. 그래서 D만큼 더하고 D만큼 빠지는 거니까 이렇게 쭉 나온다라면 자, 3, 7, 4, 6, 5, 5는 어차피 혼자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자, 요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든지 자, 내가 뭔가 두 항의 합이 있어. 세 항은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요런 것들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두 번째 내용들을 이제 대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 합은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센터가 나오면 뭐 여러 개 있는 항들의 합을 하거나 뭐 조금씩 이렇게 소규모로 있는 것들도 항들로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줄여서 조금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합까지 했지? 합까지 했어요. 합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합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형태도 있을 거지만 우리가 등차 수열은 직선이다라는 것들처럼 약간 기하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합이야. 등차 수열 합이 있는데 이 합 자체는 자, 등차 수열에선 합이 뭐가 돼요? 자, 포물선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등차 수열의 합은요. 항상입니다. 항상 상수항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상수항이 0입니다. 상수항이 0인 몇 차식? 2차식 꼴입니다. 2차식 꼴이 되는 거고 자, 뭐 해주면 2차항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딱 해주면 공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2차항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딱 해주시면 뭐가 나온다고? 공차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 상수항이 0이다. 첫 번째, 상수항이 0이다. 2차식이다. 그 다음에 공차 자체가 2차항의 개수에다가 2를 딱 곱해주면 만들어진다. 라는 것까지 세 가지 알아두시고 여기서 뭘 해줄 수가 있어야 하면 일단은 이런 것도 돼야 돼. SN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AN의 제곱 플러스 BN이잖아요. AN의 제곱 더하기 BN이 되는데 불이하게네. 교재 밖에 놔두는데. 네? 교재 밖에 놔두는데. 일이 있었어요. 준서도 보자. 진심으로 일이 있었어요. 여기. 아니, 상대방 물어. 대신 안 해. 진심 깊은 사람. 준서 씨 오늘 준서 안 오면 가서 준서 오면 좋더라고요.
치웠다. 근데 난 그게 모르고 있었거든. 그 자리를 걸었다. 씨발 그게 바뀌었어. 나 뭐 어제나. 그래서 병원 왔어. 이거 맨 그런 주자 스ペース 어떻게 맨 집에서 무슨 말이야? 집에서 놀치는 거. 뭔가 그 찌개 같은 거 해놓고 그 상처 갖고 이렇게 열어두고 프리드 해서 눌렀지. 끔찍한. 갑자기 쑥했잖아. 갑자기 쑥했잖아. 잘하고 있었는데. Sorry. 분필을 놔두고 왔을 것 같은 그런 분필합니다. 여기 있다. 연달아서 밀잖아. 앞에. 자리 없다. 자리 여 앞에 봐. 자리 없다. 이쪽으로 이쪽. 부담스러워 야 이거. 타이밍 죽이네. 좁은데요? 어? 저기 앉으면 되겠네 저기. 저기 있네. 영상을 들어. 네. 둘이서 작다 하고 왔구나. 둘이서 어디서 만나가지고 맞지? 뭐? 병원? 계속 밥 먹고 왔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결국에는 잡고 가겠다 이 얘기네. 오케이. 진짜 병원 갔다. 오케이. 혼자 살자고. 병원. 그래. 뭐 병원 갈 수도 있고 맞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나는 남길 수도 있고 맞지? 그래. 괜찮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자, SM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AN이 있어요. AN이 뭐가 된다고? 이 AN이 자 2A가 분차가 될 수밖에 없겠죠? 2AN이 되면서 이제 뭘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을 대입했을 때 S1이 등장하니까 S1이 A 플러스 B가 되는 거라서 뒤에 있는 상수함을 S1을 보고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맞춰주면 되겠지. 오케이? 알겠지? 이렇게 맞춰주고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얘가 포물선이 되는데 포물선 형태가 크게 몇 가지 타입이 등장하겠어요? 네 가지 타입이 등장하겠네. 됐죠? 얘가 X축이었다, Y축이었다고 봅시다. Y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무조건 뭐는 칠한다? 0,0은 칠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있는데 우측의 축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계속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계속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너무 집중하네. 야, 퍼먹는 건 좀 선 넘는 건 아니야? 야, 빨아먹는 것도 아니고 야, 퍼먹는 건 좀 식사하고 왔다며. 안 먹었어요. 와, 퍼먹고 앉았어. 뭐 그리고 있는데. 그래 먹는 거 중요한데 그래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는 거 중요하지. 동물도 육신을 가지고 있지. 먹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토탈 네 가지 타입이 그려질 거잖아, 맞지? 근데 거의 대부분 어디서 답이 나올까요? 여기 이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이 부분은 계속 감소하니까 변화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나오지가 않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쪽이 중요한 부분이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뭐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어요. 오케이? 됐지? 자, 그다음 단계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좀 볼게. A 뭐 특정 숫자 AN이라고 봅시다.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서 치자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한 몇 개의 항을 보면 이 크기를 보면은 공차가 양인지 음인지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얘가 만약에 양이었어, 얘가 0이었어, 얘가 음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공차가 음이 된다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겠죠. 공차가 음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리고 자 SN은 어떻게 되겠어요? SN과 SN 플러스 1은 어떤 관계일까? SN과 SN 플러스 1은 어떤 관계가 될까? 같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같아진다는 얘기야. 0이 될 거니까 0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더한 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아진단 말이야. 같으면 뭘 할 수 있을까? 축을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같으면 뭘 할 수 있다고? 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같으면 축을 할 수 있습니다. 축에 대한 힌트가 포물선이니까 바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자, 이런 상황에서 음수를 먹었기 때문에 누가? SN 플러스 2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지? 자, 그럼 또 한번 보자고. 자,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는 상황인데 양수고 바로 0을 안 거치고 음수가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활용해 줄 수 있겠죠. 자, SN이 있고 SN 플러스 1이 있는데 당연히 이쪽이 크겠지. 당연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이거 정말 당연한 거고. 자, 요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요렇게 부호랑 관련되어 있다. 뭐가? 이 합에 대한 이런 생각도 조금 해야 돼. 자, 합에 대한 뭔가의 대소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대소가 나오면 이 대소가 나오면 뭐야? 항들의 부호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되면 이게 되는 건 맞잖아. 그러면 이게 되면 이게 된다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거짓인 건 알겠지? 오케이? 됐어? 거짓인 건 알겠죠? 자, 음수가 일정하게 더해지더라도 점점 내려가는 건 맞아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 이해되죠? 음수가 계속 더해지더라도.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일단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런 조건이 등장을 했다고 쳐. S에 15가 있어요. S의 15가 S의 16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6이 더 크다. 이렇게 돼 있고 S의 16이 S의 17보다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차가 음이었다라고 친다라면은 뭘 뜻한다? 공차가 음이었다라고 친다라면은 얘는 플러스였고, 맞죠? 얘도 플러스였고, 누가 다시 뭘 좀 볼 거냐? 이렇게 위로 볼록한 상황이잖아. 오케이? 위로 볼록한 상황인데 위로 볼록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끄트머리에 딱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간격에서 여기서 얼마가 나왔다? 15가 되고 여기가 16이 되고 여기가 17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증가하다가 갑자기 팍 꺼졌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범위를 알 수 있겠지. 어떤 범위를 알 수 있는데? A 16이 양수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A 15가 있고 A 16이 있는데, 자, A 16이 양수고 A 17부터 음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SN이 주어지면 SN에 대한 대소가 주어지면 얘에 대한 부호, 얘 SN에 대한 대소가 주어지면 얘에 대한 부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 오케이? 그랬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치면 되겠네요. 다요. 됐지? 이게 답니다. 이게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내용 다고. 자, 어디를 조금 볼 거냐? 몇 문제만 같이 한번 봅시다. 14번 봅시다. 뒤에 14번 볼게요. 14번. 이제 14번에 보면 공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0과 1 사이다라고 되어 있고, 자, 가족권부터 봅시다. AN이 자연수다. A5가 자연수다. 얘가 자연수란 조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SN이라고 했는데 S8이 얼마가 된다? 3분의 68이 되더라. 이게 조건 나가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봐봐. S5가 있어요. S5가 자연수란 조건이 있고 공차가 0과 1 사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봐봐. S8을 표현할 때 A1 더하기 A8에다가 8을 곱하고 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는데, 주어진 제시된 조건에서 항이 누구로 나와 있어요? A5로 나와 있으니까 A5가 자연수다라는, 다른 항이 자연수다라는 건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A5가 자연수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뭐로 대체해버린다? 두 첨자의 합이 9니까 첨자의 합이 9가 되는 다른 녀석으로 대체할 거란 말이야. A5 더하기 A4로 하면 되겠지. 근데 A5 더하기 A4에서 A4도 A5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공차인 D를 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정리를 좀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정리해 보니까, 자, 4에다가 뭐가 돼요? 2A5 빼기 D가 되는 거고, 얘가 얼마가 되는데? 3분의 68인데 4로 약분하니까 얘가 17이 될 수밖에 없고, 2A5 빼기 D는 뭐가 된다? 3분의 17인데 여기서 바로 값을 결정해 줄 수는 있겠죠. 값을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자, 5 더하기 3분의 2가 된다 라는 형태보다는 누가 낫겠어요? 6 빼기 3분의 1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맞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A5가 얼마가 되더라? A5가 결국에는 3이 되겠고 D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값이 다 결정이 되었으니까 일단 끝난다는 얘기고,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앞으로 봅시다. 앞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거기 볼게요. 8번 봅시다. 자, 8번 볼게요. 모든 항이 자연수다. 자, 모든 항이 뭐다? 자연수다. 모든 항이 자연수고 두 등차 수열이야. AN이 그리고 BN이 모두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자, A5에서 B5를 빼는 거죠. B5를 뺍니다. 자, 마찬가지 A6에서 뭘 뺀다? B7을 뺀다라는 얘기고, 이게 제로가 된다는 얘기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7이 얼마가 된다? 27이 된다고 했고, 제일 마지막에 B7이 얼마가 된다고 했다? 24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을 때 B1과 A1의 LCM 차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뭔가 관계들을 좀 보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느냐 하면, 얘들아 여기 한번 볼게.
모든 항이 자연수다 그랬거든요. 그럼 얘들아 여기 봐. 모든 항이 자연수면 일단은 직관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공차가 뭐가 되겠어요? 공차가 당연히 자연수가 되겠죠. 맞죠? 공차들이 모조리 다 자연수가 되겠죠.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이게 결국에는 모든 항 자체가 양수다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쓰인다는 얘기야.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자연수는 당연한데. 오케이? 그래서 범위를 이용해 가지고 요런 두 가지 내용들을 일단 이끌어내면 되는데 자, 뭐가 잘 돼야 되느냐? 여기 봅시다. 항이 나왔죠. 그러면 A7을 중거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표현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A7이 나왔으니까. 나는 그때 보통 많이 그렇게 해. 뭐 기점 자체 중거점이 없으면 그냥 A1부터 두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로 두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등식을 가장 현명하게 바꾸면 뭐가 될까라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A는 A끼리 B는 B끼리 둔다 이 얘기야. 그게 제일 편하겠지. 이래 이항시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항시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아, 쌤 그러면 B7에서 B5를 뺀 차이나 얘를 그냥 2D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면 A6에서 뭘 뺀다? A5를 뺀 차이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바가 뭐예요? 결국 AN의 공차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죠. AN의 공차가 얼마가 되는데 2D가 되는 거고 BN의 공차는 누가 된다? D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첨자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2D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D를 먼저 잡고 그걸 바탕으로 얘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잘했나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지. 자, 공차가 어느 정도 잡혔고 얘를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B7이 나왔단 말이야. B7이 나왔으니까 B7이라는 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B7이라는 걸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B5를 봐야죠. 왜냐하면 B5는 누구랑 같으니까? A5랑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B5에다가 뭘 더해주면 된다? 2D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됐죠? 근데 B5는 결국에는 누구랑 똑같다? A5 더하기 2D랑 동일하죠. 오케이? 근데 A5라는 거는 여기 들어있는 27이 있어요. 27에서 D를 몇 개 뺏는 거야? 4개 뺏는 거야. 오케이? 저 녀석의 공차를 4개 뺏는 거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4D가 뭐가 된다? A5가 됩니다. 얘가 A5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거기 뒤에다가 뭘? 2D를 더해준다는 얘기죠. 오케이? 알았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그게 얘가 된다는 얘기니까. 알았죠? 얘가 A5가 27 빼기 4D입니다. 2D가 아니라 4D입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공차가 2D가 될 거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얘가 결국에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24보다 얘가 작거나 같으니까 계산해주면 24, 27 이항시켜서 3이 되는 거고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됐죠? 이렇게 돼요. 넘겨주고 부동호가 바뀌었구나. 이쪽이죠. 이쪽으로 입이 열려야 됩니다. D가 더 크거나 같겠죠. 2분의 3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까지 됐지? 됐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뭐예요? 하한선은 정해졌잖아.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잖아. 그럼 수도 없이 많잖아. 그럼 상한선을 잡아줘야 되는데 상한선 여기서 잡아주면 되잖아. 내려가는 거야. 그럼 공차가 계속 클 수는 없잖아. 10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공차가 10 되면 두 번만 빼도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려간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내려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A1을 표현을 합니다. A1이 A7에다가 공차가 6이 빠집니다. 마이너스 6에 곱하기 얼마가 되느냐면 2D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2D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등장할 거냐면 27이죠. 얘가 27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12D가 되겠네. 됐죠? 얘가 항상 누구보다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D가 누구보다 12분의 27. 그러니까 얘가 얼마니? 3으로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할 수 있죠. 아니다 그냥 2점 얼마 얼마잖아. 맞아. 오케이? 2점 얼마 얼마잖아요. 오케이? 2점 얼마 얼마니까 따라서 D의 범위가 2분의 3보다 그리고 2점 얼마 얼마보다 작으니까 D가 얼마가 나올까? 2가 되겠지. D가 2 나오니까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생각보다 까다로워. 생각보다 이제 등차 등비 문제가 워낙 많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요즘 트렌드에 있어서 등차 등비 수열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시작합시다.